안녕하십니까. 최경영 앵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주간 자리를 비우게 돼서 오늘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스픽스 최고의 방송 정치 본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또 같이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아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아주 그냥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는 핫한 세 분이 모이셨는데요. 핫하지 않습니다. 핫한 거는 윤석열 한동훈이지, 김건희하고. 아, 근데 요즘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저 옛날에 사실은 약간 그 나랑 같이 방송할 당시만 해도 되게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색깔이 좀 중도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색깔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색깔이 없어요? 근데 있다. 그냥 저는 깔 놈 있으면 깐다. 원래 제 소신이라서 뭐 중도인지 진보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요즘은 모든 화력을 윤석열에게. 나 못 보겠어. 이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뭐 진보고 중도고 보수고 나발이고. 나발이고 진짜 큰일 났어 진짜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때요? 정말 큰일 났다는데. 글쎄 일단 뭐 다들 이제 분노하고 속상하신데 또 네. 그러면서 즐기시라. 어떻게 즐겨요? 컬트 국가, 어떤 용산 철학관, 이렇게 이제 패러디가 쉬운 정권이잖아요. 네. 이런 개성 있는 정권에 저기 좀 사주가 궁금하시면 용산으로 가세요. 그래서 용산 철학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오히려 악당이 인간다워 보이는 컬트 영화의 특성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전 컬트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 약간 오컬트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옛날에 푸주간에 뭐 어쩌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팍 나네. 김민아 평론가님 어때요? 뭐 평론가인데 뭐 평론을 자꾸 하라는데 뭐 평론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뭐야 도대체? 평론을 할 수도 없고 박벌이를 안 하겠다는 거야? 요즘에는 자꾸 이런 거를 평론을 하기보다는 그냥 몇 대 때리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이게 쉽지가 않다. 또 여러모로 의기소침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네. 몇 대 때리고 끝내면 좋겠다 진짜.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주 좋은 그런 방책인 것 같아요. 아니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말하기도 싫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이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하는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무슨 말씀? 국방까지 가시고 얼마나 활동이 많으셔요. 아이고 어쨌든 참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진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순하게 증인을 이제 적대적 증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재판에서 하는 텐데 이렇게 순하게 하는 거 처음 못 봤어요. 건드리는 거죠? 못 건드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무슨 가위 눌린 정당?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질문했는데 어떤 대답이 들을까 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주눅 들고 가위 눌린 지금 그런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어쨌든 어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오늘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교부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면서 북한이 지금 여기 파병한다 이 관련해서 항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김종대 의원님? 근데 이것도 무인기 사태처럼 참 미스터리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1차 선발대로 1,500명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상륙함하고 호위함으로 1,500명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이것까지는 인정이 돼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할 때 국방부에서 펴낸 베트남 전쟁사가 총 17권인데 그중에 제1권의 제목이 뭐냐? 머나먼 자주의 길. 처음에는 미군이 한국군 오면은 미군 군복 입고 미군 부대 배속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지휘를 받아야 되냐? 독자적인 지휘권을 달라. 이거 하느라고 저기 베트남 가서 멱살 잡고 싸웠다고. 이게 몇 달 걸려갔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왜 러시아군 복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편제가 돼서 이건 어떤 저기 굉장히 굴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저기 뭐 일단은 옷을 입혔다 하는 것들이 훈련으로 하러 간 건지 우리도 미국에 훈련 많이 갑니다. 신무기 도입할 때 많이 가죠. 그런 것들 보면은 저기 목적이 뭔지 불분명한데 우리는 벌써 대부대가 15,000명이 간다 이러는데 근거를 못 대니까 지금 주변국은 다 조용한데 우리만 떠들어요.
그러던 터에 주 유엔 북한 대사 첫 반응이 나왔는데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책을 논의하자 뭐 이러면서 엄청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젤렌스키하고 윤 대통령 둘밖에 없어요. 난 그래 이상한 거야 이게. 그런데 젤렌스키는 신의 한수를 놓은 거죠. 어떻게든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고 싶었는데 요거 한 건으로 한국의 정책을 살상무기 지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열었으니까 이건 엄청난 성과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을 잠깐 만났는데 그때 제가 걱정한 게 국지전 벌어지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혹시 전쟁 조금이라도 나서 이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용도로 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제가 좀 잠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양문석 의원이 무슨 소리냐. 지금 북한 전쟁 나서 오히려 더 좋아져가지고 그쪽에 신경 쓰는데 우리하고 국지전 벌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일리 있는 누구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아니, 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전쟁이 항상 인간의 예측대로 이성적인 분석대로만 그 예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누가 레바논에서 저렇게 확전될 줄 누가 그러니까 알았고? 난 이 전쟁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란도 전쟁 안 하겠다는데 자꾸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가 정답이고요. 다만 남북이 전쟁할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러던 터에 이제 북한 특수부대, 그 주력 부대가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쟁 못지않게 미래에 어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나 우리 주변에 네. 상당히 심각한 변수가 출현한 건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우 평론가님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회동, 뭐 차담, 뭐 이런 게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둘은 절대 같이 안 만나는 그런 모양새였고 되게 민망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표정 표정이 왜 그러세요? 햇빛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총평해 주시죠. 근데 일부러라도 그런 만남을 했으면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기 싫고 뭐 분위기가 안 좋아도 좋은 분위기의 사진을 좀 위주로 뿌릴 만한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뿌렸다는 사진을 쭉 보면 거의 한 장 빼놓고는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 칠 만한 그런 그러니까. 표정입니다. 표정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테이블에 거의 요 긴 테이블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그 사진은 그 모든 그 모임의 이제 본질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한 대 칠 것 같아요, 진짜. 네. 또 한동훈, 정진석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이 크기 때문에 확대해서 표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화가 난 표정입니다. 그 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회동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설명을 해줄 거다라고 기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네. 바로 집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집으로 가버렸겠습니까? 뭘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별 이제 동문서답을 했거나 별 반응이 없으니 집에 가버린 거고 이 얘기를 대신 당대표 비서실장의 박정아 의원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한동훈 대표 반응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한동훈 대표의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늘 조간에 그래서 다 빈손 회동이었다. 모든 신문에 이렇게 실렸고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보수 언론 다 사설에 이렇게 썼어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이 나와가지고 또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3대 무슨 뭐 요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응했다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대답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정리해라 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면 내가 조치를 할게. 그게 모릅니까 그거를?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안 들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자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포대교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자제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명태균 씨라든가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 그리고 명태균 씨는 나는 그 경선할 때 잠깐 만났을 뿐이고 잠깐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단호하게 관계를 끊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좀 달래준 모양이야. 그게 다야. 검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해.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그 여야에 합의를 해야지 나한테 얘기하면 되니? 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사실상 답을 안 한 채로 끝난 건데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도 열받을 만한 거는 그러고 나서 바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중진 만찬 회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엔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거예요, 또.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입장은 뭐죠? 원래 이제 여당의 입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특별감찰관 추천하고 엮여 있어서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특별감찰관하고 딜이 안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원래 갖고 갔던 입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는 별개로 그냥 하겠습니다인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답변인 여야 합의를 해와라는 거는 이게 그러면은 이 여당이 알아서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단독으로 추천해도 되는 겁니까에 대한 이 답이 좀 애매했던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주세요. 네. 그걸 왜 안 합니까? 막 화를 낸 다음에 한동훈 대표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만찬에 또 갔다 추경호가. 네. 그럼 이 당의 대표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고 추경호 원내대표인 거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대표도 아니고 심지어 국민의힘 사람인가? 이것도 의문을 만드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더 이상 한동훈 대표는 물러날 곳도 없고 이제는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더 이상 그러니까요. 참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것 중에 확실한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윤 대통령은 차단 메뉴로 한 대표가 좋아한다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리고 본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김 변호사님. 아니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마디 덧붙일 거는 네. 윤 대통령 저런 태도에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 한동훈 대표가 너가 형식적 대변 맞는데 솔직히 당내에서 몇 사람 동원할 수 있냐? 그거 몇 명 하는 척 해봤자 내가 추경호 불려가지고 싹 정리해버린다. 이렇게 무언가 대통령으로선 본인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한 대표 떠들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보냈다. 이럴 수가 있는 그리고 또 현실이 실제 그래요. 실제로 지금 현역 의원 중에 누가 한동훈 대표 대변합니까? 그러니까. 뭐 장동혁 의원 정도? 배현진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배현진도 조용해졌어요. 아니 몇 달째예요. 네, 대표할 때는 그리로 환승해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저기 없다. 이거 그 촉이 빠른 의원이거든. 환승 연애 같아. 없어. 내가 보니까 다 원외야. 지금 네. 그 대변하는 사람들 김종혁이라든가 문제는 뭐 최고위원이니까. 신지호라든가. 네, 신지호. 이런 분들이지 누가 원내에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너 자신을 알아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의 몇 표 되냐 너? 뭐 이런 식의. 아, 대통령이 속으로 한동훈에게 야, 그 한동훈 머쓱했겠네. 나 몇 표 없는데. 그리고 추 원내대표 불러서 싹 정리하면 끝나는데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어때요? 예. 뭐 어제 이제 두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룰브레이커이기도 하고 본 적이 없는 정치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계속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모욕감을 줄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안 받아들일 줄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리도 그건 일단은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 50분에 왔는데 뭐 외교 문제로 뭐 늦었다라고 하는데. 저녁 약속까지 잡아놨으니까 절대 나는 시간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 딱 정해놓은 것도 있고, 자리도 교장 선생님이 훈계하는 거예요. 반장이 건의사항이 있어 왔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정진석이 이제 학생 주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죠. 네. 아니면 이렇게 요 비스듬히 네, 요쯤에 앉는 게 네. 보통 이렇게 가운데쯤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훈계하는 거야. 이게 한 명 앉혀놓고. 면담이 아니야. 이게 훈계하는 거야. 그래서 조지는 거야. 소위 말해서 막 이게 조지는 이 표정 이래가지고 조지는 이거를. 그러니까 밴댕이 정치와 쫄보 정치가 만났구나 어제. 윤석열의 밴댕이 정치와 한동훈의 쫄보 정치가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장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신지호 조직 부총장이 네. 오늘 그 CBS 인터뷰 나왔는데 네. 매가리가 하나도 없더라고. 신지호가? 신지호가 와, 내가 이렇게 매가리 없이 인터뷰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은 이게
이거 어떡하지? 약간 충격 먹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지금 친한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세를 확장하자, 친윤들을 끌어들이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완전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 조금 온건파인 이 사람들을 당직에 임명을 해가지고 새로 임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가지고 자 친윤들도 이탈하고 있다. 최근에 중앙일보 기사 보면은 나한테 친윤 꼬리표 붙이지 말아라 이런 보도 나왔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세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듯이 특검이죠. 이제는 뭐 이렇게 개무시를 당했다라는 거는 너 뭐 못 움직이잖아. 뭐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특검으로 어떻게 이제 답을 할지가 이제 다 좀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 잠깐 보여주. 예. 네, 그 저 사진을 보십시오. 네, 윤석열 사진 보세요. 대통령 표정을 보세요. 아, 진짜. 네가 지금 그런 얘기,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니 근데 못 따대고. 저 사진은 네. 손 보통 저렇게 남자들 할 때는 약간 고릴라가 공격하고 싶을 때 하는 저런 사진 아니에요? 검사가 남성들? 피의자 조사하는 뭐야 이게 지금 제스처. 뭐 대응을 저런 식으로 앉아서 하면은 무서워서 말도 못할 너무 불안해요. 저 잔이 불안합니다. 저거를 집어던지기 직전에 그 상황이 아니까 저 굉장히 불안하고 저 물을 뿌릴 수도 있고 물을 뿌려.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근데 오늘 이제 또 뭐 단독 달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지면에 안 싣고 이제 오전에 대통령실 취재해가지고 조금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특검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수습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특검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명분과 수단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쨌든 뭐 특검을 이 위헌적인 특검을 뭐 위헌이라고 하는데 뭐가 위헌입니까? 위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위헌적인 특검을 우리 당 의원들이 막아내 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나 야당과 함께 그 입장을 하겠다라면은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해볼 테면 그러면 해보든가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대 의원하고 김준희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해볼 테면 어디 해봐라. 붙어봐라. 여당은 내 거다. 이 당의 대표는 지금 명목상의 대표는 뭐 널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네가 아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읽혀요. 근데 그럴수록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특검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야당하고 같이 행보를 하는 게 이게 부담스럽고 야당의 특검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여당의 안을 내세요. 그러면 여당의 특검법을 가지고 아니 발의 와서 숫자가 안 된다니까? 아니, 10명을 모아야 발의할 수 있는데 이슈 파이팅이라도 해야죠. 지금 뭐가? 저기 뭐냐 아니 법을 얘기할 법 수준이 전문가가 안 돼. 법 전문가가 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특검법이면 내가 수용할 수 있다든가 이러저러한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망신을 당하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라도 얘기를 해야지 이게 개망신이요. 뭡니까? 아니 개혁신당에서 이게 대야 문제지. 이게 개혁신당에서 대야. 3명 꿔가지고 그렇게 그래 3명 꺼진다 그랬어요 민주당에서도. 아니 근데 웃긴 게 박정아 비서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박정아 비서실장을 어제 이 기자들이 쭉 쫓아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물어보는 그 모양새를 제가 어제 국회에 있었었는데 봤어요. 근데 박정아 비서실장이 진짜 나는 좀 황당한 게 보세요. 대통령의 발언이나 답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으니까 용산에 가서 취재하라. 그럼 본인은 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대통령 요구 받아들인 게 뭐냐 물어보니까 오늘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 구술 내용을 받은 거라 모르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용산에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말한 것도 대통령 반응 말하기 어려운 거는 요구사항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깜깜한 상황에서 구술받는 거라 제가 답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대표가 빨간색 파일 가져갔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야. 그거는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정리한 것 뿐이야. 대표가 그럼 이 내용을 다 구술 말해줬어? 네.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몰라.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 삼각지일 땐 길이 막혀서 나는 몰라. 이게 도대체가 뭐예요 이게. 박정아 의원이 왜 이래 도대체가. 근데 저는 이해는 가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라는 게 저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용산에서 이 회담 면담 끝나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나가서 기자들한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 빡쳐가지고 집에 가버린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완전 어제 이제 부글부글이었다라는 거는 그렇죠, 확인이 된 그렇죠. 거고 그 상황에서 박정아 비서실장한테
그 얘기 앞단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 뭐 여야 의정 얘기도 하고 김건희 얘기도 하고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줬겠지. 그리고 용산의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야, 다 끝났어, 황이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 테니 박정아 입장에서,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용산에 직접 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뭐가 됐든 이 정도 모욕을 당했으면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이런 정치를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모멸감을 줘도 되는 거야. 와. 자기네 편이잖아, 어쨌든 간에. 달콤한 인생 보면 알잖아. 우리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했을 때 어떻게 총 나오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난사하는 거야. 난사.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이게 갔지 난 모르겠다 진짜. 근데 이거는 보통 뭐 여야 간에 정쟁이 있고 네네네. 특검안이 발의되고 이런 사태보다 심각한 사태예요. 그래요. 이거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야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 우리가 의뢰껏 그런다는 느낌도 사실은 없잖아 있는데 네. 이런 여권 내분열은 드문 일이고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거기에다가 그 효과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은 갈등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제 실존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랬는데 저번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 100명 모인 데서는 자기는 국민 민심의 편을 따르겠다고 비장한 선언을 했고 그때 별하별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흐물흐물하면은 이제 제2의 이준석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굴욕을 감수하느냐. 지금까지 60%가 넘는 지지를 얻어 당대표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심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11월은 이제 한동훈의 결심의 시간이다. 아, 그럼 이제 특검법 재발의하면 되겠네. 거부권 한번 하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한겨레 칼럼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목이 한동훈 트라우마론데 샴 쌍둥이론. 아, 트라우마론데 예. 샴 쌍둥이. 그러니까 왜 한동훈은 윤석열 앞에만 가면은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이렇게 답답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설은 트라우마론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직장 상사와 이렇게 했으니까 일종의 이제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가면은 뭐 만나면 90도 포이더 인사하고 막 어제도 되게 긴장한 게 영역 뭐 그렇죠. 본인은 할 말은 다 했다라고 하지만은 반장이 교장 선생님 앞에 가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거의 받아치는 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쫄린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트라우마론이고 두 번째가 샴쌍둥이론인데 그러니까 둘이서 김건희까지 셋이서 너무 많은 비밀들을 사실 다 공유하고 있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샴쌍둥이처럼 머리가 두 개라서 몸이 붙어서 나왔는데 이걸 분리수술을 했을 때 다 죽는 거를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만 죽이고 내가 살 가능성이 있을까? 이 고민을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도 샴쌍둥이론이 상당히 가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정도 모욕감을 주면은 네. 야, 다 죽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도 최상병 특검도 제3자 추천안으로 해가지고 국힘에서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모으든 아니면 뭐 의원을 개혁신당하고 하든 뭐 어디로 하든 이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민주당하고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발의 자체를.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더 유력한데 당론은 없다. 네, 당론은 없다. 이거는 지금 민심에 따르는 거다. 지난번에는 어쨌든 추경호와 한동훈이 둘 다 당론으로 반대한다라고 했으니까 개별 의원들이 뭐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는데도 이타표가 4표가 나온 거잖아요. 네. 당론은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꼭 친한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던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민주당하고 손잡기는 힘드니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헤어질 결심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친구라고 하는 이 둘 관계가 정말 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박정아 실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기자가 또박또박 말해줘 그러니까 또박또박 할 게 없어. 참냐 왜 나왔어 그 사람은. 어제 그리고 이제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힘든 하루였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이 법사위 국감하고 검찰총장들, 검찰들 국감 같이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앉아가지고 진짜 한마디 한 4시간 많이 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11월 15일 정도까지,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11월 15일까지 지금 처리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전 이번에는 무조건 통과될 것 같아. 이런 느낌에서 솔직히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잠시 광고 보고 뒷얘기 이어가겠습니다. 30초 후에 다시 왜 돌아옵니다.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몽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의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하게 되면 최대 48만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또 그리고 정수기 렌탈을 하게 되면 최대 30만원, 총 최대 108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 신세계 상품 4만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요,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B 드시면 이게 좀 약간 동안이 된다 그래요. 동안.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이런 얼굴이 되겠죠.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넷 비교원 선전 광고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우리가 또 국감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게 된 얘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총평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민하 평론가, 총평 어때요? 일단 예고하신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짐작했던 내용들, 그리고 약간의 이제 놀라운 내용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다루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태도랄까, 역시 이제 답답하고 평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런 대목들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장들을 이 국회 안과 밖에서 이분들이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다 강혜경 씨가 어쨌든 이 듣고 하는 얘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이런 주장 막 했잖아요. 거기가 법정이면 뭐 이게 증거 능력에 대해서 그런 뭐 다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뭐 법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추론을 해서 만약에 수사할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 외의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또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뭐 이래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서 뭐 전원이어가지고 이게 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게 답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강혜경 씨가 이 명태균 씨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잘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해보면,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를 뭐 흠집 내려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가 그러면은 이해가 일치해도 그럼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일치해도 문제라고 했을 것이고, 충돌해도 문제라고 했을 것이고, 답은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문제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뭘 갖다 줘야, 어떤 얘기가 나와야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떤 가치 있는 이런 폭로로서, 가치 있는 어떤 주장으로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어제도 너무 무성의하게, 너무 양심 없이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여줬다. 그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은 이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역시나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났다. 네. 김재일 평론가 넣으세요. 뭐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야 네. 되니까.
천공은 억울하다. 의문의 일패 전공. 네. 천공은 억울하다. 그동안 그 많은 소문들이 다 천공이 아니라 우리 태균 책사께서 하셨구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답이 없다. 이거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 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계속해서 저는 이거 김건희 특검 뭐 이거만 하지 말고 명태균 특검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사실 들 그러니까요. 정도더라고요. 네. 여기에서도 큰 좀 우리가 한번 중간 점검은 해봐야겠는데 이번 국정감사 시작할 때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에 뭐 하나 터진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네, 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끝나는가 해서 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조금 약간 비판 여론이 좀 생길 법한 이런 시기였는데 뜻밖의 강혜경이라는 전략 자산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강혜경 씨가 당당하게 버텨줌으로써 거기서 어떤 다시 한번 이런 의혹에 대해 가지고 힘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렇게 제압이 되는 하나의 판을 형성했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다. 사실은 그 시발점은 스픽스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강혜경 씨가 나오고 노영희 변호사가 그 변호인을 맡고 이게 의원들 의정활동 다 합친 것보다도 커.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어쩐 제도 정치보다는 바깥에서 먼저 의제 설정이 되고 아젠다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국정감사라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확산시키는 구조로 계속 이렇게 우리 사회 의제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그 단연 백미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노력한 성과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실 것 같고, 또 앞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 가지고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번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또 새로운 미공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나올 만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어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나왔는데 저는 어제 나왔던 화두는 일단 이 정권은 무속에서 시작해서 무속으로 끝나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결국 등장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예전에 체리따봉과 비견되는 그런 그 신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여사가 꿨다는 꿈에서 시작이 된 거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리고 그 오빠 카톡 논란에서 나온 그 무한한 신뢰, 감사, 과대평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명태균의 이 입에서 나온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야 진짜 무속에서 시작해서 무속으로 끝나고 결국은 무속이 여기 전체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었구나. 이걸 제가 어저께 많이 느꼈고 이 대한민국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가 존재할 수 없는 2년 반이 되었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왜 대통령실이 여기서 단말도 안 하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느낀 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얌전하게 그렇게까지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네. 어제는요 정말로 거의 싸움도 없었고 전 의사진행 발언 같은 거 하면서 방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해. 게다가 뭔가 반대적인 상황에서 뻥하고 뭔가 반전 카드 같은 걸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좀 싱겁게 일방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는데 딱 이거 하나 하더라고요. 박준태 의원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견적서를 줬는데 명태균 씨가 그 무렵에 비행기를 탔다. 그러죠?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이 강혜경 씨한테. 그러면서 근데 내가 보기엔 명태균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박준태 의원의 말이에요. 보시라 이러면서 강혜경 씨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명태균의 거짓말을. 그래서 명태균이 최재형을 총리로 청구했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면 그런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신한테 여론조사 견적서를 들고 대통령한테 간다고 했지만 또 비행기도 탔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고 거짓말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안 탔고 KTX 탔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니까 기차도 탔고 비행기도 탔고 기사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네가 옮기고 있는데 네 말도 그러니까 다 못 믿겠다 이제 이거였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명태균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앞뒤가 맞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저는 정말 놀랐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박준태 의원에게 제가 감사하는 거는 박준태 의원이 그렇게 명태균 씨를 자극하면서 너 거짓말쟁이지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의 성향상 좋아 내가 까겠어. 그러니까. 한번 와볼래? 옛날에 김재현하고 싸우듯이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확실히 명태균 현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명태균 씨가 그 힘센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한 방에 때려 눕히는 장면이 몇 번 나왔거든요. 뭐 김재원 또 홍준표 또 앞으로도 또 줄비하고 이준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진짜 이상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더니 국민의힘이 이제 작아지는 이제 당이 완전히 명태균 앞에서 쪼그라드는 양상에다가 용산은 아무 대응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의 뭐 엽기의 어떤 그 현상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또 그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대응책이 오고 가고 또 누가 세게 대응할 것 같으면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심지어는 그런 흐름을 관찰하고 이용하고는 흐름. 그러니까 공갈 협박과 거래라는 게 교차하는 이중 전략이 이게 고단수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 명태균의 공갈 협박은 다 먹혀들고 네. 그러니까 밑으로 거래를 재빠르게 추진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오빠가 친오빠냐 아니면 윤 대통령이냐 이거는 하루 만에 의견 통일이 끝났어요. 단 하루 걸렸습니다. 네. 그게 서정욱 변호사 또 명태균 씨 이 둘이 말 맞추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고 네. 그 전에 대통령실에 엉거주춤한 해명서 하나가 그냥 쫙 뿌려졌거든요 밑으로. 네네. 그러니까 싹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여러 에피소드를 보는 건 뭐냐 하면은 명태균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정당이 돼버렸다. 그러면서도 지금 끊임없이 사법 거래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서 최근에 대검이 창원지검 수사에 개입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농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혜경 씨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일격을 가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여기서부터 트라우마 단계. 그러니까 저 강혜경 죄는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 인물들은 잠수 탔다고 보면은 돼요. 그렇죠. 김영선 의원이 제일 심하고 천하람 또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김재원 뭐 어디로 이제 다 입에 작글을 챙 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해가지고 벌어지는 판은 완전히 어떤 명태균 김건희 체제. 그래가지고 요즘 신문들이 강준만 교수가 어제 한겨레 신문 쓴 거 보면은 김건희 체제 해체를 요구하는 게 거의 여야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것이죠. 의견들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공지의 사실이 됐군요. 김건희 씨가. 거기에다 윤한관 회동이 또 확인시켜주고. 그렇죠. 이걸 하니까 국민들이 정권을 보는 이미지가 이제는 굳어진 거예요. 이거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외척과 황간이 세운 나라. 말하자면 황간 카르텔 국가다. 자, 어제 나왔던 그 국감장에서의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김정재 선생님께서도 놀라셨던 그런 건데요. 한번 틀어주세요. 예.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그래서 저번주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해서 내가 그 권순동이 장재원 윤한홍이가 총장님 펄펄 큰 솥에 삶아먹고 있다 했지. 요새는 네. 하나에 어떤 집중하면 나는 이렇게 딱딱 촉이 딱 맞거든. 녹음을 만약에 한 게 나오면 네네. 권순동 집에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놀래갖고 대안이 없다 하면서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고 사퇴했어. 내가 네. 그걸 안 한다 하니까 그 어쩌냐고 막 내보고 쓰고. 저게 무슨 얘기냐 설명 좀 해볼까요? 김진희 선생님 좀 설명 해주고요. 저게 이제 그 이준석 대표랑 그때 윤석열 후보랑 상당히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윤핵관들이 있었다. 그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명태균은 일관되게 윤핵관들한테 적대감을 드러냈고 명태균을 씨를. 견제를 한 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한홍이 명태균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다, 조심하라, 멀리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동아일보 예전에 그 단독 기사로 나온 적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이라는 이제 1인자가 있고 그 밑에 2인자를 차지하기 위해 이제 암투가 벌어진 이런 상황이었고, 누가 이제 특히 2인자는 여사겠구나. 어쨌든 뭐 여사가 1인자인가 내가 헷갈린다. 어쨌든 거기에 이제 눈에 들기 위해 여러 가지 암투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윤한홍 의원한테 미수금이나 내놔라 페북에 쓰잖아. 윤한홍이 그런 얘기했다라는 기사 쓰니까 그게 이제 3억 7,500만 원 돈 받아오는 이제 그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거를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웃긴 게, 저거를 꿈을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가 저거를 진지하게 또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뭐 모르겠어. 저런 꿈을 실제 꿨는지 안 꿨는지. 근데 그거를 또 김건희 여사는 또 받아들여가지고 또 무한 신뢰를 또 보였다는 거잖아.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장님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그리고 예지력 있는 브로커, 이 세 명이서 국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구나. 진짜 나를 주술사의 나라로 만들었구나.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엘리자베스 조문도 그랬지. 앙크로바트 가지 말고 여사들 그 또 배우자들 동행하지 말고 단독 행동하라는 거 그랬지. 뭐 비행기 뭐 추락하는 꿈 꿨으니까 뭐 이거 순방 연기하라고 그랬지. 와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저 내용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꾼 꿈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이제 해몽 비슷하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거 김건희가 꾼 꿈이에요? 네, 김건희가 꾼 거예요. 저 대목은 김건희 여사가 무슨 나쁜 꿈을 꿔서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꿈은 지금 보셨듯이 윤핵관들이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솥에다가 삶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으니까 즉 윤핵관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그런 건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그렇구나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후에 정치적인 윤핵관들이 불이익을 어쨌든 받는 그런 국면까지 이어진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고, 말씀하신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꿨어요. 이건 이제 아마도 명태균 씨가 꾼 꿈인 것 같고, 명태균이 꿔가지고 그걸 조언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이미 그 전에 영험한 걸 좀 본 거잖아요, 지금. 그 외에도 무슨 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분이 이게 좀 딱 보고 이 명태균 씨가 보니까 이게 기운이 안 좋은데 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구속되더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영험한 것을 보고 나서 명태균 씨를 믿게 되고 나서 명태균 씨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는 바로 이제 일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런 이제 이 설명을 저런 녹취를 통해서 의심이 가게끔 된 건데, 지금 일정하고 일정이 실제 변동된 거하고 저런 얘기들하고 맞춰보니까 맞잖아요, 지금. 정치적 상황들하고 맞춰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게 맞으니까 이제 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도 이제 구시령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강혜경 씨 말을 못 믿겠다, 명태균 씨 말을 못 믿겠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윤한홍, 뭐 장제원, 권성동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활동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명태균, 김건희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활동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바깥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바깥에서 대통령 옆에서 허위무사처럼 있으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싫어. 그런데 이제 이 라인, 이 상황에서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 뭐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이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자, 어떻게 하자 이런 의견들을 내놨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저 세 명의 윤핵관이 꼴도 보기 싫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전부 다 저희 추측인데. 근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죠. 꿈을 꿨는데 이 세 명이 나오면서 되게 불길한 뭔가 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명태균한테 합니다. 그렇게 명태균한테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명태균이 딱 듣자마자 그 꿈 내가 설명해 줄게. 그 꿈은 대통령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서 그들이 잡아먹는 꿈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매우 기분이 나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사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우연하게도 그로부터 이틀 후에 권성동 의원이 그 가게 식당에 들어온 그 동영상. 그 미인이라고 칭찬한 게 전부 다 뭐 저런 성추행, 여성분에게 남편하고 같이 들어왔던 그 여성분을 성추행했다는 저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권성동 의원은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막 다 부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꿈 꾼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참 악재를 작용을 하던 그때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어머 도사님 너무너무 영험하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식의 일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김종대 의원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일화가 또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스픽스에서 다 단독 기사로 그렇죠. 토요일 날 내보낸 거예요. 그게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확인이 된 건데 예를 들면은 이동훈 대변인 사건이 있습니다. 네. 2021년 6월 10날 윤석열 당시 전 총장이 앞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는 메시지가 다 대변인을 통해서 나간다고 일어나면서 이동훈 대변인 임명을 발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을 해도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표 쓰고 뭐 하고 그래서 실제 일은 닷새 후인 15일 날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20날 잘려. 5일 만에. 아니 5일 동안 아무리 얼마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5일 만에 잘려. 네. 일신상의 사유라 그러면 건강이 안 좋대. 어떻게 갑자기 5일 만에 건강이 나빠지냐고. 이 사건은 미스테리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난 게 6월 18일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고깃집이에요. 거기에 앉아 있는데 연락을 받고 가 있더니 김건희 여사가 나오더라. 거기에서 이제 조상님의 은덕을 많이 받으셨네요. 이 인사말을 김건희 씨가 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또 만나. 네. 근데 여기에서 명태균 씨가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하고 상극이다. 그러니까 기가 너무 센데 상극이다. 완전히 이들은. 잡아먹는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세게 조언을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지나서 잘린 거예요. 그게 20날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명태균 씨에 의해서 이렇게 뭐 강혜경 씨한테도 알려지냐 하면은 명태균 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조언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할 줄은 명태균도 예상을 그렇죠. 못했던 거죠. 너무 이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얘기를 아까 안 거예요. 요거를 조금만 제가 보완을 하자면은 초기에 이 캠프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거냐, 제3지대에 있는 거냐,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고는 이게 주변 사람들이 제3지대에서 별도의 당을 만들 거예요. 제3지대에서 무소속으로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거예요. 메시지가 막 중구난방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단일 창구를 만들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변인으로 일어나자. 이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훈 논설위원 쪽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에는 몰랐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웃긴 거는 이 사람이 조금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뭘 검찰에 받았다고 골프 네. 접대 받았다. 막 날라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욕에 나와가지고 막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미리 알고 검찰 출신이니까 미리 알고서는 미리 잘라낸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끼워 맞춰보면 그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이 사람은 기가 안 좋아 라고 딱 찍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은 날려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가 안 좋아? 날리자. 날렸는데 날리고 보니까 바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러네. 이게 딱 이게 날린 게 맞는 거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돼서 또 영험한 사례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12월 13일 날 명태균이가 자기가 신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저 통화 내용이. 그래서 내가 지난 수요일 날, 즉 12월 8일 날 대통령 사모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꿈의 명을 내가 해줬는데,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 대통령 사모가 깜짝 놀라더라. 나도 내가 놀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때 권성동 의원이 한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부인이 미인이다. 안딸이 잘 걸었네. 그 남편한테. 이상희롱 사건. 이게 나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강혜경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한테 예지력이 있냐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지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예. 예지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윤핵관이 사고 안 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끊임없이 사고를 쳤어. 장제원도 지금 뭐 이거 계속 쳤는데 우연히 다시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 예지력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 명태균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몽을 해가지고 이제 적대적으로 이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 이거를 일종의 심리학 용어로 이제 반엄 효과 혹은 포로 효과 얘기를 하거든요. 점성술에서 이렇게 무슨 문구들이 있잖아요. 이걸 실제 보면은 다 내 얘기 같다라는 거야.
그렇게 약간의 암시를 주고 모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예지력이 있는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앙코르와트는 거기 무덤이니까 가지 말고 독자 행동하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지력이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건 모르겠고요. 뭐 그 비행기 추락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걸 거예요. 예전에 그 사제들이 그 비행기 추락해라 뭐 비나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막 기사하고 사제가 생명을 지키는 사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아마 일정이 변경됐었나 그랬는데 그것도 완전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실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사실은 이거를 믿고 싶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주술을 신봉하는 그 사람들끼리 그 장님 무사랑 안진뱅이 주술사랑 지금 예지력에 있는 정치 브로커랑 셋이 앉아가지고 나라를 지금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날짜가 2021년 6월 달에 이동훈에 대한 이제 저 사람 기가 너무 센데 대통령이랑 안 맞아. 근데 정말로 그 잘랐는데 뒤에 그런 일이 벌어져.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2021년 7월에 번거지 쓴 아줌마가 들어가는 게 기운이 나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근데 정말로 이틀 뒤에 구속이 돼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이야. 아, 삶아먹는 꿈이야. 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랬는데 정말로 권성동이가 시끄럽게 터져. 이러니까 이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카톡을 딱 보게 되면은 그 오빠 카톡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성견지명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보세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아무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정말 해결할 유일할 뿐이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은 워낙 저런 거 신봉했던 분인데 일이 탁탁탁탁 되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스스로도 내가 집중하면 촉이 좋아가지고 정말 잘 맞히는데 야 신기하다 나도 이렇게 좀 자랑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속에서 시작해서 무속으로 끝나는 이 정권의 슬픈 말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심각하네요. 김건희 여사의 코드로 보면 나도 한 예지 한촉 하는데 그러니까. 아 명태균 씨는 나보다 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 밈으로 하면 좀 치는데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아 이분하고는 좀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도 무당한테 성경 읽어주는 여잔데. 근데 명태균이 좀 하는데 야 이게 된 거야.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뭐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실 분도 있는데 어이가 개판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 들어갔다라는 게 지금 그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정상외교에 개입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쯤 대통령실에 바로 지금 반론이 나왔어야 됩니다. 해명이.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죠.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외교 이렇게 따지면 독일 순방 취소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 국빈 방문 나흘 전에 취소돼가지고 지금 우리 위약금 물어야 될 7천만 원. 판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외교 참사인데 네네네. 그렇게 정상 외교를 자랑하고 거기에 거의 매몰되다시피 한 대통령이 네. 이제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뭐 조문도 안 갔다 이런 일이 있다면은 왜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통령실이 지금 사력을 다해서 그렇죠. 이것만은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뭐 이런 근거로 우리가 연기한 거라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지금은 그런 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럼요. 오늘 아침에. 이게 벌써 거의 한 2달 정도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 사건 터지고 있는 게. 아니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이런 명태균 씨가 그 원인 제공자라 그러면 네. 당연히 부인하는 입장이 공식 입장이 나와야죠. 근데 없잖아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자,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논란이 됐던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제 그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공적 대회를 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도 좀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25명 명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은정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그 판넬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명단들을 쭈루루쭈루 적어가지고 이제 냈는데 그 명단의 숫자는 이제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이낙연 의원 이름도 있고 누구 이름도 있고 누구 이름도 있고 그래서 혹시 민주당도 같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명단에 있는 이름은 당시에 여론조사를 이제 A에게 부탁받아서 할 때 그 상대 B하고 같이 이제 선거하고 그러니까 상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여론조사까지 이제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25명이 정말로 또 명태균이 말하는 뭐 혹시 부정한 여론조사나 뭐 조작이나 이런 거 관여된 거 아닐까 이런 의심하시는 분들 관련해서는 그 명단의 일부는 그런 게 맞고 일부는 그게 아닌 것이다.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 거기 나온 명단을 읽어드리면 이제 그 박은정 의원 거의 명단은 제가 지금 읽을 필요가 없고 어제 그 강혜경 씨가 낸 명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그다음에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환,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현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JB, 그러니까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나와가지고 이현주 의원은 그때 공천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하지만 뭐 별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그때 잘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와 있고 또 김두관 의원은 그때 경남에서 지사로 나가면서 선거했었으니까 당연히 이름이 올라왔을 것이고 또 강기훈, 여영국 전부 다 거기서 그때 창원에서 선거했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된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현주 의원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요. 공천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본인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부산시장은 경선에서 박형준에게 졌고 박형준 시장이 피해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피해날 그래서 거기에서 명태균 씨랑 여조를 했던 건데 아마 제가 상대방이어서 같이 이제 이름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상했던 건 처음에 저랑 같이 숫자가 비슷하게 나왔다가 갑자기 나중에 박형준 시장의 지지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때 나왔다. 이게 바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렇게 여론조작해서 올려줄 때 그 패턴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지금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선은 고향 영도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다가 김형호, 김무성 농간에 형부승희한테 이제 밀려가지고 나중에 험지 차출론 때문에 국힘의 혐지였던 남구로 보내주면서 저는 그때 힘들게 되었었던 것이고 그래도 저는 1000여 표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게 진 건데 저는 좀 억울하다 이런 취지를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들어봐도 이현주 의원의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강혜경 씨한테 확인한 바로는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 번 더 또 이름이 언급되거나 있는 또 파일은 또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란다.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명단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대 의원은? 글쎄 너무 다양하게 섞여 있다. 다양해요? 네. 그 여영국 의원 나하고 친한 거 정의당 그때 저 노회찬 의원 지역구 창원 네. 성산에서 네. 보궐선거로 등장하시고 이번 총선에 출마했는데 네. 그 양반 나도 거기 지역구 내려가 봤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노조 후원금이 들어오던 게 다 끊겨가지고 내가 후원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좀 달라고 얼마나 졸르는지 아주 내가 그래가지고 싹싹 긁어서 드렸는데 또 후원회장 또 역할도 못하고 그 정도로 가난하게 선거를 치렀는데 거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근데 그때 제가 그 본질을 알아요. 여영국 의원이 거래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원진 의원이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된다. 왜 걔네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인데 나는 여영국이 되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진순정 의원이라는 사람을 자기네가 내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 사람한테 갈 표를 이 사람이 5%를 뺏어와. 그래가지고 여영국 2% 차이로 이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야. 네. 그래서 여기 그 명단은 그 당시에 이제 같이 PNR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영국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예, 그건 2018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리스트 자체를 이를테면 이거를 불법 거래 뭐 예를 들면 뇌물 리스트 이런 거하고 등치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래항공연구소라는 게 여론조사를 하고 그 지역의 일대에서는
영향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인 뭐 이게 그러니까 영향력을 또 확대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서 또 인지도가 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니까 지역에 있는 여론조사를 기관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불법 여론조사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쪽과 관련돼서 불법 여론조사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나머지 중에서도 불법 여론조사가 있다라면은 같이 그거는 이제 수사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뭐 그런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유, 참 정말 이게 언제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계속 이래야 되는지 참 곤란스럽고. 네, 허성무 시장도 전화 왔더라고요. 허성무 의원도. 내 그래요? 이름도 박은정 그 의원이 낸 판넬에 있는데 있었구나.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러냐. 억울하다. 예, 그러니까 이 여파가 지금 빨리 그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모든 진실을 밝히는 어떤 게이트 공적인 특검? 절차가 없으면은 이게 어떤 괴물이 될지 지금 상상이 안 돼요. 맞아요. 예. 지금 이게 이 정권의 파멸이자 끝장으로 갈 수도 네.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야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맞아요. 지금 이게 완전히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렸습니다 지금. 네, 이게. 네. 그런데도 한국 사회가 아무 손을 못 쓴다는 게 이게 경악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엽기와 변태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제 국감 보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 검찰이 엉터리로 이 뭐 선택적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또 많이 울분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면서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2, 제3의 강혜경이 나와가지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고 명태균 씨도 제대로 또 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세 분하고 같이 방송했는데요.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감사 인사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